백신 접종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네, 오늘 오전에 33%, 그러니까 전 인구 대비 백신 접종자,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33% 돌파했다라는 네. 이제 속보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백신 접종을 했고, 그래도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워낙에 대상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한 5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50대 후반이 본격적으로 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나면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이 40%, 50%대까지 8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한 3주 동안 이 7월 말 8월 초에 백신 대량 접종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6월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순조롭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도 오늘 백신 맞으신다고요? 예, 오늘 원래는 모더나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서울 사니까 예. 화이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애초에는 이 설대우 교수님께서 포함되어 있는 50대가 모더나를 맞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이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의 역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애초에 약속했던 기간에 제때 공급을 못 해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화이자 물량으로 모더나 백신의 일부 물량을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대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메신저 RNA 백신 계열인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계획을 바꿨고요. 이제 그래서 설대우 교수님께서는 이제 애초에 계획되었던 모더나가 아니라 화이자로 변경이 된 것이죠. 예,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원래 화이자는 1, 2차 접종 간격이 3주, 예. 그다음에 모더나는 4주였습니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정부 당국이 일괄 4주로 확정을 했어요. 다른 외국인 경우에는 심지어 1, 2차 접종을 6주 또는 8주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경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화이자 모더나 다 4주로 확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일부에서는 가짜 뉴스로 뭐 백신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드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방역 당국의 설명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이 헛갈림. 그러니까 50대 분들이 접종해야 되는 분들이 거의 한 620만 명 가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은 화이자 맞고 어떤 분은 모더나를 맞으면서 3주, 4주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접종해 주시는 의료진이 헷갈려가지고 그 관리 차원에서 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50대 접종을 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8월 중순까지만 한시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상관없이 4주로 1, 2차 접종 간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신의 도입이나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은 다 가짜 뉴스고요. 오로지 방역 당국은 헛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4주로 한다고 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6주 간격, 8주 간격으로도 접종하기 때문에 아무 염려 마시고 접종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언론에서 하도 어처구니 없는 그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 특히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 미국 좋아하잖아요. 미국은 화이자 백신을 3주에서 6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도록 CDC와 FDA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화이자에서 공고했던 건 3주지만은 미국 CDC나 FDA에서 화이자를 승인해 줄 때 화이자 백신의 1차 백신과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3주에서 6주 사이의 간격을 두고서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도 3주에서 6주예요. 독일도 3주에서 6주고요. 캐나다는 심지어는 최대 16주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기네요. 화이자 1차 모더나. 접종하고 나서 예. 16주 안에 그냥 접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규제 당국이 그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이 이렇게 좀 루즈하게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기간을 좀 길게 풀어놓냐면 현지의 백신 접종 상황이 다 제각각이고요. 거기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접종을 한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추적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간격이 길면 길수록 효과가 더 좋다라는 임상시험 결과들이 또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임상시험 데이터 그리고 또 각국의 여러 가지 규제 당국들의 사정 등을 염두에 두고서 3주에서 4주로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조정을 한 것이지 뭐 백신이 부족해서라든 이런 건 예. 사실은 진짜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가짜 뉴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 걱정하시지 말고 4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셔도 됩니다. 접종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맞으라고 알려준 날에 그냥 가서 맞으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가 하면 백신을 한 번 맞는 거 1차 접종만으로도 델타 변이에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백신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캐나다와 영국 보건당국이 이제 각각 발표한 것인데요. 이걸 이제 일괄 묶어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것인데 실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한 4만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1차 접종을 했을 때 1차 접종만으로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하는 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모더나가 제일 뛰어난 거예요. 모더나는 1차 접종만으로 델타 변이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72%. 왜 그러냐면은 모더나는 화이자보다 양이 3배 정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접종을만 하는데도 양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니까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모더나는 72%. 화이자는 1차 접종만으로 델타 변이에 대해서 56%.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만으로 델타 변이에 대해서 67%의 예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껑충 뜁니다, 이게.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80% 후반대나 90%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1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델타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영국 보건당국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1차 접종 한 번만 하게 되면 다소 떨어지지만 2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가 껑충 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1차 접종이 되었던 2차 접종이 되었던 우리나라 국민 비서인 삐쿠가 알려주는 대로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예.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뉴스를 좀 눈여겨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세 나라에서 다 접종한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에요. 근데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보호 효과가 세 나라가 다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가 제일 높고요. 캐나다는 심지어는 한 번만 접종하고 나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영국이고 이스라엘이 제일 낮아요. 왜 이렇게 나라별로. 똑같은 비슷한 시점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 화이자 백신의 보호 효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가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거 못 믿는 데이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설대 교수님과 제가 토론을 했는데 설대 교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방역 상황과 특히 일반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이 달라서 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선언을 하고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신을 한 번이나 두 번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호효과가 좀 낮아지는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회가 그게 영국 사회,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으면 한 번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보호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뭐 이스라엘이나 혹은 영국처럼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 대비 한 70% 이상이 되었을 때 방역 조치를 어떤 식으로 완화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하나 좀 덧붙이면은요. 꼭 델타 변이가 아니라도 바이러스 감염과 감염과 관련해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게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백신, 하나가 마스크라 그랬잖아요. 예.
마스크는 물리적 장벽을 쌓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30%를 좀 넘어섰는데도 확진 상황이나 치명률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상황이 좋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는 거야. 그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백신 접종률 더하기 마스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국 같은 데는 비교적 상황이 좋은 국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보다 실제로는 좀 더 나쁘거든요. 예. 왜 나쁘느냐 하면은 수만 명씩 나오잖아요. 영국 인구가 우리의 2배가 안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루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1,700명 나오지만은 영국은 몇만 명이 나오죠. 몇만 명이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명률을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더 좋다는 거죠. 우리가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왜 낫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스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의 보호 효과를 얘기를 할 때 백신을 온전히 접종하고 나서도 보호 효과가 안 생기는 게 결국 돌파 감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네.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해서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은 낫습니다. 그러면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어떤 국가는 나는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마스크를 벗는단 말이죠. 벗으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비율은 낮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접종한 분들 중에서도 마스크를 끼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돌파 감염 비율도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의 보호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외국은 어떠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벗으니까 나는 마스크를 안 벗고 싶어도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 눈치가 보여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률이 쉽지는 백신 접종을 해서 마스크를 열어도 되는 분들도 내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남이 모르니까 나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거야.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이런 차이들이 지금의 확진 상황 대비 위중증률 또는 돌파 감염률 이런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백신 접종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50대가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되면 우리 백신 접종률이 거의 45에서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80, 90%에 도달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치명률을 잘 관리하는 그런 거의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네.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전망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 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영국 이야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차례 설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국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국 상황이 지난주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왜 중요한 상황이었냐면 몇 차례 전해드렸고 여러 뉴스에서 나온 대로 7월 19일부로 영국은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어요.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나중에 실내에서는 일부 마스크를 쓰는 것을 공고하는 수준의 공고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뉴스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지금 실외든 실내든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거리두기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조치도 공식적으로는 다 해제가 된 상태거든요. 1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패턴대로라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땠을까요? 19일 날 봉쇄 해제하기 전에 영국의 확진 환자 상황이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상황이 더 나빠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난 일주일 새에 확진 환자 숫자가 15% 줄었습니다. 5만 명 수준에서 지금 3만 명 수준으로 지금 확진 환자 숫자가 떨어졌어요. 자, 이게 저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 말까지 한 2주 정도의 결과는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도 계속해서 영국의 확진 환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면 영국의 도박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인류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예. 영국처럼 성인 대비 백신 접종률을 80% 이상 해놓으면
해놓으면 일상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 네. 있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지금 최근 유행을 주도했던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언론이 그렇게 무섭다고 떠드는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무섭다고 떠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상황을 계속해서 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우리 강 기자님 워낙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영국 상황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국은 최근에 이제 5만 명 나오다가 3만 명대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거의 전 국민 대비 1차 접종이 90% 가까이 육박합니다. 이게 90% 가까이 육박하는데 최근에 영국 보건당국이 도대체 전 국민이 얼마나 항체를 가지고 있나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 국민의 92% 정도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 항체가 형성된 거는 첫째 하나는 백신 접종에 의해서 항체가 생겼을 거고 두 번째는 자연 감염. 백신 접종하기 전에 자연 감염이 되어서 치료되고 회복된 분들에게서 항체가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감염이 되었던 백신이 되었던 보호를 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92%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돌파 감염이 막 생겨서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5만 명을 찍었다가도 감소를 하는 추세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백신 때문이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으면 그때는 돌파 감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중증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영국의 상황이 상당히 고무적이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과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 교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도중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은 영국은 방역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전에도 코로나19에 걸려서 항체를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았고,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항체를 가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역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개상에서 감염된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갭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냐면 마스크와 백신 접종으로 이제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백신 접종 더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백신 접종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조금은 더 해야 될 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